피해를 입어서 고소를 했는데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면 이는 범죄가 아니라는 의미이고, 따라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발생을 한 거고, 그렇게 되면 이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통해서 다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의 신청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고, 한번 나라에서 이렇게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그 결과가 뒤집어지지 않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 이의 신청을 잘 하기 위해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두 가지를 잘 하셔야 합니다. 경찰은 수사를 마치고 나면 송치 또는 불송치 둘 중 하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범죄가 인정이 되면 검사한테 넘기는 것을 송치라고 하고, 경찰이 보기에 범죄가 안 되면 검사한테 안 넘기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 그것을 불송치라고 합니다. 경찰은 이렇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이 점에서 기소유예를 할 수 있는 검사의 권한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불송치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고소인 입장에서는 누군가의 처벌을 원해서 고소를 했는데 경찰이 보기에는 죄가 인정이 안 된다 그래서 불송치가 나왔다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서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불송치 결정서는 지나치게 내용이 짧기도 하고 고소인이 주장한 내용들에 대한 판단이 모두 들어가 있지도 않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뭔지는 어쩔 때는 가려져서 복사를 해주기도 하기 때문에 고소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불송치가 나왔다면 다음 절차로서는 이의 신청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신청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고소인이 불복을 하는 것인데, 우선 절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신청을 하면 사건은 바로 검사에게 송치가 됩니다. 즉 처음에 불송치로 인해서 사건이 종결이 돼서 사건이 죽었다면 이 신청으로 인해서 죽었던 사건이 다시 살아나서 다시 검사에게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검사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경찰에게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라고 보완 수사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의 신청은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할 수 있고 고발인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의 신청은 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법을 만들면서 실수로 빠뜨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기간 제한이 없는 만큼 이의 신청은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냥 늦게 하는 것을 추천드리지는 않고 2개월 안에는 늦어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너무 늦게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신속하게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불송치 결정을 받은 고소인들을 만나보면 경찰의 결정에 대해서 납득을 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일단 다짜고짜 이의 신청서를 대충이라도 써서 제출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제3자가 보기에 납득할 수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한번 나라에서 내려진 결정이기 때문에 뒤집어지지 않을 확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의 신청을 허겁지겁 하려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준비를 일단 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이의 신청을 잘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공적인 이의 신청을 위해서는 두 가지를 꼭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정확한 불송치 이유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선 수사 과정은 재판 과정과는 달리 비공개입니다. 따라서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대체 내가 고소한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경찰은 불송치를 했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 불송치 이유서를 발급 신청하면 발급을 해주는데 그 이유가 생각보다 자세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봤던 사건 중에는 한두 줄짜리도 본 적이 있습니다. 고소인은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수사 결과 스토킹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함, 이런 식의 불송치 결정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이의 신청을 할래야 할 수도 없습니다. 왜 불송치인지를 알아야 이의 신청을 하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수사관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실제로 실무를 해보면 당사자가 하는 것과 변호인이 하는 것이 좀 차이가 나긴 합니다. 당사자가 물어보면 수사 과정에서 그냥 그렇게 결론이 나왔으니까 이의 신청하세요, 이런 식으로 자세한 말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좀 더 말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고, 수사관이 뭐라고 말을 하든 변호사라면 다음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렇게 수사관에게 전화해서 물어보고 하는 일들은 의뢰인이 안 보는 곳에서 해야 하는 것이다 보니 솔직히 말해서 꼼꼼하게 챙기는 변호사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불송치 이유서에 나온 몇 마디만 갖고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내가 쓴 이의 신청은 엉뚱한 이의 신청서인 경우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검사는 사건 기록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검사 입장에서는 이게 웬 뚱딴지 같은 소리야? 이러면서 역시나 처음에 경찰이 내렸던 결론과 똑같이 내리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이의 신청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경우에 판단 누락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말이 틀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경우에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하고, 따라서 이의신청서를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과 소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불송치 이유를 파악하셨다면 이번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 이의신청서는 검사의 시각에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의신청서는 결국 검사가 검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검사는 이를 토대로 본인이 직접 수사를 할 수도 있고 경찰에게 보완 수사를 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검사로 근무했던 경험이 정말 주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포인트에서 경찰의 수사가 부족한 것을 지적하는지를 경험을 통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의 신청을 해서 검사가 보완 수사 요구를 경찰에게 했을 때 이때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촬영한 영상이 있으니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의 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정해진 양식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냥 인터넷 검색해서 나오는 어떤 양식이든 사용하셔도 상관없고, 제목을 이의 신청서라고 붙이신 다음에 내가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이유를 자세히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의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서 검토를 받으러 오신 의뢰인들을 보면 감정적으로 쓰신 분들이 많고 길게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꼭 잘못됐다기보다는 사안에 맞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등장인물이 많고 사실관계가 지나치게 복잡한 경우에는 오히려 핵심적인 거 한두 개만 간단하게 딱 써서 그게 검사의 눈에 들어와서 바로 수사가 다시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건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사건별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검사의 시각에서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가급적 검사로 근무해 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고소인 분들이 아셔야 할 거는, 수사가 다시 시작됐다고 해서 반드시 꼭 어디에 불려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검사가 보완 수사를 내렸다고 했을 때 그 보완 수사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는 꼭 당사자를 부르지 않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소를 했는데 나의 뜻과는 달리 불송치 결정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불송치가 나왔다고 해서 흥분해서 바로 이의신청서 접수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부디 변호사와 먼저 꼼꼼하게 상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송치 결정과 이의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용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